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선도 음양연구원의 대궁 강대리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천부인, 천부경, 또 우리나라 그 상고사 역사, 5천년 당군이라는 5천년 역사 이전의 5천년 역사를 지금 여러 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강의를 듣다가 우리가 당군, 고조선이라는 환국이라는 이전의 나라의 국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국명이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서 그냥 단순하게 환국이다, 고조선이다, 이러한 그 설들이 상당히 분분했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도 많은 국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기서 밝히는 것은 우리 국호가 어떻게 이어져 왔나라는 것을 한번 1차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높은 나라, 활을 잘 쏘는 나라라서 대궁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동이족이라고 하는 뜻이 바다 동쪽에 있는 민족이다 해서 일명 해동성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동조선이라고 있었는데, 이 해동조선이 후에 고조선이다 이렇게 또 국명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자국으로 왔는데, 이 군자국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한 1만 년 정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추상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 문헌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학자들이 전하는 이런 그 역사의 문헌에는 없고, 이것은 오직 우리나라 전통 도에서만 내려오는 도가에서 내려오는 역사 문헌으로 이것은 실증 문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군자국 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 천부인이라는 환인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근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물론 이 전에도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군자국 시절에 지금부터 천원기 9764년 전에 이 박산에 오른 한우람 도인이라는 분이 박산에 올라서 여기서 선인을 만나서 그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이 지금 어느 모종교에서 얘기하는 천부인이라는 그것을 세 개를 갖고 내려왔는데, 그것이 양합이요. 이것을 이제 수련법의 명칭으로는 정통선이라고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고, 그것이 이치는 천지인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천지인 사상에 대한 설명도 많이 하고 있으나, 그 천지인이 갖고 있는 의미에는 소개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에 설명을 할 때 천지인에 대한 이치를 설명을 했는데, 이 천지인의 이치를 통틀어서 음양합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을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인의 이치는 무엇이냐? 이걸 도의 근원에서 알아보면 천지 실체의 생성 원리와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를 인간이 따라야 할 그 원리다. 그래서 인간은 그 원리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도를 따라야 하며, 인간이 그 도를 알고 도를 따르면 천지의 이에 합실하고 하늘의 천지의 아들도 되고 주인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했으나 오늘은 여기서 좀 생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천지인 실체의 생성 원리를 도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숙지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다 체지체능하고 나면은 이제 비로소 우리가
천지의 천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의 이치를 다 깨달았고 땅의 이치를 깨달았고 그것이 우리 몸속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서 인간이 모든 걸 해낼 수 있게 됐으니 그 인간은 바로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또 도를 닦아야 될 이유며 도를 닦는 이유 중에 천지인실체의 생성 원리까지 모두 우리가 체지체능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천지인실체의 모든 생성 원리를 수련을 통해서 몸을 닦고 마음을 닦고 또 몸과 마음을 합쳐서 이 과정을 다 닦는 것이 천지인실체의 생성 원리요. 이것을 수련법의 명칭으로는 정통선이다. 그런데 이것을 해보지 않은 자들이 이것을 천부인이다.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꿔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그것은 천부인, 환인이라는 것은 어느 시절에 나온 것이냐? 이것은 단군 시절에 환인이 갖고 내려와서 환인한테 받아서 이야기가 분분한데 이렇게 단군 환웅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 아들이 단군이 돼서 단군이 여러 천년간 이 나라를 아주 찬란한 역사를 이끌어왔다는데 이것이 이 고조선 이야기를 보면 이 고조선이 바로 지금부터 약 5천년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5천년 전에 5천년 역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고조선 바로 전의 나라는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럼 그 당시의 역사는 우리가 없고 단지 5천년 전에 환인한테 이런 천부인의 세 가지의 도장을 받아서 그 도장으로 확인을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만인을 다스렸느냐? 그것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9764년도 내려오는 이 박도를 한 5천년간 유지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화족과 많은 분쟁을 이루고 다툼도 있었으나 대다수의 세월을 우리가 5천년을 찬란한 역사로 모든 민족을 교화시켜서 그 대륙을 지배하고 내려왔던 이런 역사입니다. 이 역사가 한 5천년 이어지다가 그 당시에 또 뭐 분쟁이 있었던 걸로 분명히 볼 수는 있는데 이때에 이제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이런 단군 왕검이 비로소 다시 이 박도를 이어받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지금의 환국의 환인이요, 환웅이요, 천부인이요 이런 얘기가 이 시절에 나온 걸로 대략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인한테 받았다는 것은 환인은 누구냐? 이 환인은 청구국 시절에 이 박도를 다 닦고 마치신 어느 분한테 받은 그 다음에 어느 사람이 이 나라를 세워서 그분이 환웅이 됐고 단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를 이을 수 있는 이야기는 쉽게 하기 어려운데 저희 도가에 내려오는 박도에 내려오는 이런 역사 문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청구국인데 이 청구국에서 지금 얘기하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바로 고조선 바로 위에 청구국에 나라가 있을 때 이때 박도를 받은 분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때의 곰성과 호랑이성의 이야기가 나와서 바로 여기서 이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환국은 이 세상에 최초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고 그 이전에 군자국에서 해동성국, 동이족, 해동성국, 그 다음에 해동조선, 대공국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 나라는 오직 외침이 없는 아주 오로지 우리의 그 동이족들이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정말 찬란하고도 찬란한 대단한 아주 역사를 가졌던 민족입니다. 이것이 군자국에서 이어져서 이제 청구국에서 어느 정도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고조선이 나라를 펼친 문헌이 있어서 이것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제가 유추해 볼 때는 일제강점기에 모든 문헌들을 다 가져갔는데 이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아마 이 청구궁의 곰성과 호랑이성의 이야기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고조선에서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없고 곰과 호랑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고조선 바로 전에 이 청구국에서는 곰성과 호랑이성의 이 나라의 성이 있어서 이 나라가 대륙을 지배하면서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었을 때에 유지할 때에 그 역할을 했던 성이 바로 이 청구국의 곰성과 호랑이성인데, 여기에서 모든 이치가 다 나오고 여기서 다 밝혀진 것입니다. 자, 이 청구국의 역사를 모르고는 고조선 단군 역사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군 역사부터 세상이 시작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전 세상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찬란했으며 단군이 어떻게 존재를 했고 또 환웅, 환희는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우리가 이어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조선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청구국이 오늘 공개가 되면서 많은 역사 자료가 되고 다시 한번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역사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 박도 수련을 하면서 이 박도에 대한 역사 문화를 모두 밝히신 이 청산도인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역사를 가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보고 정리 지금 해 나가는 중인데,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내려오다가 고조선이 멸망한 것이 언제냐, 이게 보통 한 2000년, 서기 2000년사 바로 직전 정도로 지금 보아지는데,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으나 고조선이 무너진 것도 이전에 이미 박도를 우리가 처음에 박산에서 우리 동이족 민족, 우리 선대 선조들이 배워갖고 내려왔으나 이것을 우리 그 후대의 여러 대의 제자 중에 한 분이 화족에게도 가르친 기억이 있어서 이것을 밝혔는데, 그들도 이것을 배워서 계속 개성시켜 내려와서 힘을 규합하는 바람에 다툼의 세상이 시작됐다 했고, 그 뒤로 우리가 박도를 제대로 닦지 않았을 때 화족한테 나라를 넘겨주고 또다시 박도를 제대로 닦았을 때 화족으로부터 우리의 원땅, 우리의 대륙을 다시 회복하는 이러한 전쟁사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골자만 지금 청산도인께서 다 남겨놓으셨는데, 이러한 전쟁사를 보면 여기에 보면 군자국 시절에도 이 다툼의 전쟁사가 있고 이 들머리 나라에서도 전쟁사가 있습니다. 이 청구국에서는 아주 강력한 이 박도의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전쟁사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박도를 지닌 이 박돌 민족들의 그 생활상들은 아주 상세하게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겨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의 역사를 찾아나온 고조선 분들이, 역사를 찾았던 분들이 이것저것 내놔서 같이 연결을 시켜보니 이러한 역사가 내려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고구려가 조금 이 대륙 일부를 우리가 좀 지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는 신라 백자가 서로 다투면서 마지막에 이 박도가 신라에 비로소 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풍류도인께서 밝히신 풍류도, 이것이 박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을 하려고
풍류도인께서 신라 때 모든 박도의 근원을 밝히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승시키려고 했으나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아서 박도는 다시 산으로 들어가고 이 신라는 삼국 통일했다 하나 불행하게도 이것을 닫고 계승되려는 화족들한테 도움을 얻어서 화족과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일만 했지 우리 민족끼리의 싸움이지 우리가 실질적인 회복을 하는 데는 전혀 역할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이야기죠. 이런 것을 참혹한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이조 시대로 내려오면서 이조 시대 때는 거의 소멸되다시피 합니다. 이래서 이제 그 신라 이후로 산중 비기르만 내려오다가 이조 시대에는 완전히 모습을 감추게 되는데 면면이 풍류도를 배운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가르치는데 이것은 호흡법으로도 가르치고 무공법으로도 가르쳐서 이것이 오늘날 현대 무술의 시원이 됐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9764년 전에 이미 가르쳐 놓은 무공력은 수없이 내려오면서 많이 전해져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한 만년 전으로 올라가야 되겠거니와 다시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많이 펼쳐진 게 신라 때 그 풍류도인이 가르쳐 놓으신 이 박도의 일부인 무공력을 가리켜서 지금의 많은 무술들이 탄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조 시대를 그렇게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내려오는데 이조 시대에 배우지 못한 자들이 다수나 그래도 몇몇이 산중비기나 박도를 배운 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이 박도를 전해 내려오면서 그 명맥을 이어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한 분은 세상에 나오지 않고 이제 대한민국 시절에 내려와서 일제강점기에 그 청산도인이라는 분이 이 청운도인을 만나서 수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청운도인의 스승은 무운도인인데 이 무운도사한테 배운 청운도사가 바로 이 청산이라는 제자한테 모든 박도의 도맥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박도는 오늘날 풍류도를 이어서 곡선도로 이 세상의 모습을 갖춰서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이 1967년도에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군 고조선 이전에 국명도 제가 오늘 처음으로 발표를 했고 또 그 내려오는 과정에 면면이 이렇게 내려오는 많은 내용들도 소개를 하면서 이 이제 선인들에서 받은 이 박도가 한람도인이 처음 이 군자국 때 나와서 이 도맥을 펼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자국의 그학태자한테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들머리 나라 때 세단도사 또 청구국 때 청구도사 다음에 이제 이게 고조선 아마 끝날 무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때